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크게 세 개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경제편에서 수요 공급. 자,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중요한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맨 먼저 개념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량이란 말과 저량. 특히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묻는 게 기간은 유량이고, 그 다음에 시점은 저량이죠. 또한 야채 장기는 뭐 있습니까? 유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단기는 저량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취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뭐냐? 뭐뭐 할 의사와 뭐뭐 할 능력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곡선을 보시는데,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이에요? 수요 우측에서 점점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하향 곡선이다 쓰는 거다. 그죠? 거꾸로 공급은 무슨 곡선입니까? 네, 우측 가면 점점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 곡선이라 쓴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이 말이 이거죠. 양은 변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 곡선상에 표시해 보니까 그래프 자체, 그래프 상에서 양 이동할 수 있어. 또한 야채 반대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걸 뭐라 하냐? 수요 또는 공급 양이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고, 밑에 있는 곡선 자체 이동은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의 변화, 공급 곡선의 변화를 쓰는데, 이때 곡선 빼버리면 수요의 변화 또는 뭐 있습니까? 공급의 변화 된답니다.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원인 자체가 가격일 때만 뭐요? 곡선상 또는 다른 말로 수요 또는 공급량이죠. 자, 가격 이외일 때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특히 많이 묻는 게 관련제 가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A 물건과 당의 제와 결국은 대체 관계면요, 요거 묻는 거죠. 대체 관계에 있는 제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당의 제와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장 많이 묻는 문제에서. 그래서 올라간다,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게 보완 관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떨어지겠다, 그죠? 일단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면요, 답은 거의 다 여기 둘 중에서 보통 하나가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답이 된다고 대부분 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균형 시장으로 흘러가면요, 특히 많이 이거 묻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서 항상 뭐 있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되면 분명히 그려보시고, 자, 그걸 통해 결국 보니까 어떤 이 일정한 어떤 법칙 같은 게 보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수요는 이 말과 같이 움직인다. 가격과 양이죠. 자,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이 표현이 뭐냐? 양에 대한 표현이 되어지니까 항상 양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만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공급에서 가격만은 이 말과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일단 이런 것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될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력성 가지고 묻는 게 탄력성. 항상 탄력성은 어떤 곳에 충격,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제 이 계산 문제 나중에 가면 하겠지만 변화율로서 모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 있는 자극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이 분명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자극이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재와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 때문에 결국 뭐 있어? 그 결과 항상 누가 변화했습니까? 수요량이 변화가 있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제목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등등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특별한 말 쓰지 않거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원래 총 5개 있어요.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 있습니까? 4개 정도. 자, 첫 번째 탄력성은 기준이 얼마냐? 1이 기준이다. 그래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1보다 큰 걸 뭐라냐? 요 큰 거 뭐라 하죠? 탄력. 즉 탄력이란 말은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더 크게 변한다. 즉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봤을 때 기울기는 완만한 겁니까? 아니면 급경사예요? 응? 이렇게 되는 게 탄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탄력입니다. 자, 1보다 작단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비탄력 아닙니까? 네, 그래 보시고. 실상은 중요한 건 극단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탄력성 값이 무한대인 것과 탄력성이 제로인 게 분명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한대는 다른 말로 완전 뭐죠? 탄력인데 그래프가 뭐죠? 그래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평. 그죠? 완전 비탄력은 양은 절대 이동이 없다.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어진다. 이 말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통 거의 시험 나면 이게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거의 90%는 여기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탄력성에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네, 이런 경우입니다. 가격이 변화 있음에 따라서 때에 따라 보니까 총 수입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총 수입 관계인데 이때 보니까 이게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일 때 방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탄력은 가격과 총 수입은 반비례 관계죠.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은 수입이 뭡니까? 떨어지겠다. 그죠? 거꾸로 비탄력 항상 가격과 총 수입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거 한 적이 있죠. 박리담이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현재 이게 대체재가 많다 보니까 탄력적. 그래서 왜 박리담이냐? 수입이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춘다 이거 말 뜻이. 독점 기업은 결국 뭐 있어? 대체 적은 결과 비탄력이죠.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서 당연히 뭐 있어? 가격을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다 현재 이 시장이 탄력이냐 비탄력,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했을 때 크게 3개 정도 알고 있으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가 뭐예요? 많을수록 탄력이죠. 이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비쌀수록 뭐라고요? 탄력이다. 이 말을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비싸다는 말의 의미를 좀 파악할 때 이건 절대 이런 사치품과 필수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치와 필수는 다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뭐 있습니까? 비싸다 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고가 저가 이런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 보니까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이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제품 완성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물건 만드는 기간이 길수록 뭐요? 비탄력, 짧을수록 탄력이죠. 일단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 적어도.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오늘 할 것은 어디 있느냐 보니까 강의 노트 15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은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일단 책은 114입니까? 예, 114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책에 있는 114페이지 보니까 1절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나 같으면 절대 안 읽습니다. 절대.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일반 경제에 있는 설명이지 부동산 경제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은 우리 나중에 문제 풀 때 부동산과 서로 연관되는 문제를 2개를 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내용은 전혀 우리 책과 우리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117페이지로 살짝 넘어갑니다. 일단 이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일반 경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경기예요? 결국은 부동산 경기를 할 때 항상 뭐 있으면 비교할 때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게 누구냐? 일반 경기와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일반 경기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먼저 봐보자 이겁니다. 보는데 자, 다른 건 필요 없으면 한 장 살짝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맨 밑에 몇 페이지죠? 그래프가 있는데 118페이지인가? 네. 자, 일단 거기 있는 그래프는 한 번쯤 보시는데 이런 거요.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이클 변동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요. 이 경기가 좋아지는 이러한 점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린 호경기 또는 호황이다. 이렇게 쓰겠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경기 가장 좋은 점을 뭐라 하냐? 이게 다른 말로 정점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빠진다. 호태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뭐죠? 불경기, 불황이라는 용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서서히 회복되는 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여기 순환, 여기 순환입니다. 순환 국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거든. 네 개 있는데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뭐 있습니까? 네 개라 설명하지 않고 여기에 정점, 여기에 가장 나쁜 점이 저점 되겠지. 그죠? 저점인데 이 정점과 저점과의 어떤 사이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요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요걸 가지고 수축 국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저점에 서서히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요걸 말하냐? 다른 말로 확장 국면, 확장. 그래서 이 말입니다. 학자에 따라 보니까 순환 국면을 4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2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럼 뭐 관계없으니 어쨌든 보는 시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여기 다시 오는 정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정한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주기란 용어. 네? 주기. 동일한 사이클을 올 수 있는 그 기간을 가지고 하나의 주기란 용어 쓴답니다. 물론 이때 보니까 최고 있는 정점부터 저점까지 폭이 폭. 이 폭을 말하는 우리 다른 말로 진폭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분명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다른 거는 웬만하면 그냥 보지 말고 넘어가세요. 119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쭉쭉쭉 넘어가서 121페이지. 그 박스가 하나 딱 들어있네. 그죠? 자, 박스가 들어있는데, 우리, 여러분, 이거 책에 줄거랑 이 책, 줄로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네? 출판사에서 이거 뭐 갖다 뭐 잘 하셨겠지 뭐. 잘 하셨겠지. 좀 성의있게 해주든지 이건 뭐야 이게. 자,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자, 보세요. 우리 거기 있는 박스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4명이 있죠. 그죠? 4명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요 주기를 보는 게 여기에 따르면 주기라는 것은 순환 국면이고 사실은요. 근데 우리 분명히 현재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일반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항상 일반 경기에서 비교하는데 부동산 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누구냐고 4명 중에 보니까 코츠네츠라는 사람, 코츠네츠. 자, 이 코츠네츠는 보니까 다른 말로 코츠네츠
또는 요 말 대신 한센이란 말 다 잡습니다.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자, 얘들은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개발 등이 보통 20년마다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이제 현재 부동산 경기를 할 목적인데 반드시 비교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요? 일반 경기죠. 우리 거기 있는 4개 중에 보니까 코트넷을 뺀 나머지 3명 다 이게 3명이 누구냐? 일반 경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할 사람 누구냐? 예. 곧 그게 주글라 파동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4개를 다 보지 말고 있죠. 이러면 할 것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주글라 파동과 그 다음에 코트넷, 즉 코트넷 파동을 서로 비교할 목적이에요. 보통 이제 설비 투자가 보통 10년이 한 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0년이 한 주기라 보시면서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비교할 게 일반 경기와 서로 비교하는데 그 쓸데없는 학자일에 목숨 걸지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코트네츠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주글라 파동과 서로 비교한다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리 박스 밑에 갈로 3번 한센 나 있죠? 둘 다 뭐 있습니까? 똑같은 놈이야. 한센이나 코트네츠나 뭐 있습니까? 실제 부동산에 보니까 한 18년, 20년 전후 된다. 그 말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학자 이름 굳이 목숨 걸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거 절대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코트넷처럼 보니까 거기 무슨 순환 써놨어? 예? 특징 보니까 예? 실정적 파동 뭐 이런 말 써놨어. 그거 빼버리고요. 건축 파동. 왜 그 말을 썼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죠. 저는 중간에 그거 설명할 거예요. 줄 거는 그거 마시라고요. 나머지 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여기 뭐 있습니까? 하고 있는 120페이지 있죠. 121페이지. 이게 시험 안 나옵니다. 전혀 쓸모없는 거 이거. 자, 뒷장 갑니다. 122페이지. 경기 변동 지표. 이것도 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온다 말 못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래 보시고 실제 중량은 123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혹시 나면 난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123페이지 제목이 뭐요? 부동산 경기죠. 여기부터 공부하셔야 된다. 앞에 있는 건 싹 다 버리고. 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건 부동산 경기인데 왜 우리가 현재 일반 경기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걸 하시면서 123페이지 부동산 경기와 경기 변동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먼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책에 있는 중요한 걸 체킹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이 있다, 그죠?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건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거요. 부동산 경기라 하면 반드시 건축 경기지 이 말 대신에 토지 경기란지 재건축 경기는 아니더라. 이게 1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물론 건축은 집을 짓는 게 주거이든 상업이든 공장 등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인데 이런 건 목숨 걸지 말고 자, 일단 주거가 가장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왜 현재 이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냐? 이 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는 코트네츠죠? 그죠? 얘가 설명한 이론 자체가 뭐냐? 건축 경기 이게. 그래서 분명히 코트네츠는 뭐 있습니까? 건축 순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쓸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다라고 설명하는 거 이게. 일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이거나 일률적이지는 못하다. 무슨 말이냐?
현재 보니까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호경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인 현상이 있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시간이 뭐 있습니까?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요건 아셔야 돼. 원칙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절대 뚜렷하거나 분명하지는 않더라. 뚜렷하거나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분명하지는 않더라. 또는 이게 규칙적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물어보자고요. 여기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응? 분명히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걸세, 어떤 분은 나쁘다 말한다고. 그럼 결국 뭐 뚜렷하는 분명하면 전부 일관된 몫이 남아야 돼. 그죠? 근데 다 틀리다는 결국은. 그래서 일단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을 살짝 보시면서 자, 봤습니까? 봤으면 여기 보세요. 이제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돼. 그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합니다. 원래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죠? 10년 주기죠?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20년 전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게 부동산 경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이 주기 측면을 굳이 이걸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주기는 분명히 얘가 20년이고 얘가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길다.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진폭이란 게 뭔지 알죠? 이 폭이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이렇게 한 가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회복은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후퇴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급속하다 보니까 요 모양새가 대칭 구조가 아니라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좀 설명되어진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뭐 있습니까? 4번, 5번이 그걸 합니다. 해결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큰 2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좋다. 왜 경기가 나쁘냐, 좋냐, 그 이유가 뭐냐 쭉 물어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얘기 다 하던데.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딱 3개야. 경기 측정 지표는 뭐를 보고 할래 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 3개 가지고 설명하더라. 첫 번째 보니까 수요, 공급, 가격. 전부 다 요 3개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절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 공급 등을 통해 파악한다라고 시험만 나오진 않습니다.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 말 대신 요 수요나 공급, 가격 관련돼 있는 다른 표현을 설명한다고. 그럼 참고로 매매량은 뭐예요? 수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량이란지 이렇게 다른 표현 있죠. 허가량 같은 공급 아닙니까? 그죠? 이런 등등을 표현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다라고 시험 나온다고. 정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오늘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뭐를 볼 건가 하면요. 경기 변동에서 자, 6번, 7번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6번과 7번. 아마 여기 있는 문제가 있죠. 제가 다 풀어주지 않는데 또 수업 중간에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이런 거요. 이 중에 분명히 작년에 공부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분은 그거까지 풀으셔야 되고 지금 처음 하는 분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배웠던 내용 그냥 통과시키라고. 그래서 작년에 공부했던 분에서 약간 좀
수업 시간 하지 않는 거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6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이다. 이게 함축된 말이 다 빼버리면요. 근데 자, 그걸 그렇게 암기하면 진짜 이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수천이 넘거든. 근데 그걸 압축하면 여기는 딱 3개야. 수요, 공급, 가격이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첫 번째 있는 뭐 있습니까? 착공량은 어디 속에 포함돼? 이 중에서 공급이지? 거래량은?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 측정 내가 자꾸 내시 어떤 번역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뜻이. 그거 맞는 거지? 자, 7번 가볼까?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도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허가 면적은 이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급이지? 착공량은요? 미분양 물량은? 이게 왜 수요입니까? 공급이지. 간단하게 뭐지? 부동산 공급도 경기 측정 지표 되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식을 자꾸 번역하시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자꾸 뭐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자 보세요. 매매량 한 말로 볼게요. 매매량, 거래량, 소득은 전부 다 경기 측정 지표예요. 허가량, 완공량, 착공량, 미분양 물량 예? 또는 뭐 있습니까? 그 외에 보니까 공실률 등등은 이건 공급식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다 기억하지 말고 함축되어서 수요, 공급, 가격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다시요. 그런데 이거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잠시 보세요.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단 말은 이론상 맞는 말이 아니더라 라고 묻는 게 2번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가격 올라오면 경기 좋아지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불경기가 되어지는데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분양가가 크게 뛴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에 이건 실제 이론상 맞는 말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 좀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여기 있는 요 3개 가지고 판단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3번 갑니다. 자,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책을 보지 않고 강의노트 보고 있어요. 강의노트. 자, 3번째 보니까 그 제목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 관계를 가지는데요. 자, 일단 이런 그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현재 이게 일반 경기입니다. 일반 경기. 근데 어떤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렇게 이동되는 거, 먼저 이동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여러분 이게 사이클이 사이클. 그죠? 사이클 우리말로 설명하면 순환. 예? 그래서 이걸 보통 먼저 이동한다 해서 전순환적이다라고 쓴답니다. 이와 반해서 어떠한 이 사이클은 일반 경기는 여파를 이렇게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 호순환적이다라고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전순환적 경기 변동은 주식 경기고 호순환적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물론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일반 경기보다 주식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거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건 그대로 암기하시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거 하는 목적이 이거요. 물어보자고요. 자, 집을 살 때는 여기 보세요. 집을 살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자고. 언제 사야 됩니까? 팔 때는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자면 반대지 반대. 마이너스 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현재 이 시기가 언젠가를 모르는 게 내 느낌 자체가. 뭐 결국은 이걸 판단하는 방식이 뭐 있냐?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응?
여기 일반 경기지. 일반 경기와 똑같은 요 시기가 부동산 경기는 언제 올 것이요? 이게 시간 타임이 있거든. 이런 걸 판단하거든요. 자, 우린 요걸 말하냐? 일반 경기가 호갱이 되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부동산 경기에 오는 걸 뭐라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타성기간이라는 용어를 써. 타성기간. 타성. 종을 쳤어. 그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시간이야. 내가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타성기간인데 실제 이거 해보니까 우리 과거에 1998년 전에 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3년이라고. 일반 경기, 호경에 대한 여파로 똑같이 부동산 오는 시기가 뭐냐? 3년 걸린다, 이게. 근데 이게 한국은요, 98년 전이니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면 이걸 다시 해봤어. 해보니까 짧게는 6개월 만에 그거 반응 와. 6개월 만에. 조금 길면 1년 가더라고. 이 말은 뭐예요? 일반 경기가 요쯤 오면 요 기간이 한 6개월 사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대충 내가 팔 시기 뭐 있습니까? 살 시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일반 경기 변동인데 부동산도 종류별로 나누면 좀 달라지거든요. 이때 보니까 어떤 건 일반 경기 변동과 똑같이 간답니다. 같이 간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동시순환적입니다. 거꾸로 보니까 어떤 건 일반 경기의 변동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 반대로 간다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역순환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근데 부동산 종류별로 나눠보면요. 특히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동시순환적이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반대 방향 간답니다. 물론 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유를 쓸 때 뭐 있습니까? 설명할 때 신용의 제한 등등인데 그 이유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자, 설명 드릴게요. 단지 간단합니다. 왜 동일한 부동산인데 용도별로 이런 다른 형태 있는 모양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건데 사실은요. 은행에서 대출 조건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담보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돈을 빌렸을 때 대출 금리가 높은 게 누구냐? 상업이나 공장이 높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주거는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내 월급까지 갚는다고. 근데 상업이나 공장은 목적이 뭐 있습니까? 장사해서 공장 있는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갚거든요. 훨씬 더 수익에 어떤 변동이 더 큰 게 상업이나 공장이지.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장이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위험성이 큰 만큼 대출금리는요 높을 거 아니야. 그런데 둘 다 이건 안정성이 있어. 결국은 뭐 있습니까? 얘들이 돈을 못 갚은 결국 경매처럼 반드시 은행들은 원금이자를 가져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구조가.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현재 은행이라면 네? 둘 다 똑같은 돈을 요구하면 누구한테 먼저 빌려주겠습니까? 응?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높은지 빌려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상가가 호황되겠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뭐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겠네. 공장 같은 게.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상업과 그다음에 주거 둘 다 똑같은 돈을 요구했을 때 먼저 빌려줄게 상업에 우선 빌려준다는 거야. 주거 남는 돈까지 뭐 있습니까? 주거한테 빌려주다 보니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게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논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이유에 절대 목숨 걸면 안 돼. 이건 틀린 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걸 우리 뭐라냐 자금의 유용성 차이다. 신용에 대한 제한 차이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볼 게 뭐냐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 그런데 분명히 우리 그 가학이 노트 5번 보면요 이래 써놨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도 또 뭐 있습니까? 선행도 할 수 써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이 뭐냐 이거요. 여기 보세요.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뭐 있습니까? 여기 회복이지, 회복. 빨간색의 부동산, 흰색이 뭐 있습니까? 일반 경기입니다. 결국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선행한다 쓴다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꼭지점은 같이 움직이지. 이게 뭐냐? 병행 또는 동행이야. 후태는 얘 뒤에 따라가거든. 이걸 보통 뭐라냐? 후행이죠. 그 다음에 이건 반대죠? 역행이 역행. 이건 지금 뭐들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는 독립적이다 라고 쓴답니다. 그 중요한 말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순환이란 말과 행은 분명히 다른 거야. 순환이라고 말하면 전체 있는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 자체가. 정리해보고 이 말 아닙니까? 분명히 부동산 다시. 전체 사이클은 행이, 순환이고, 특정한 하나의 국면만 가지고 설명되어진 게 이게 뭐냐? 행이라고. 그러니까 행과 순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무슨 순환이야? 무슨 순환? 호순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 보니까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라고 들어봐야 돼. 네? 우리 책들 보면 가끔 이상한 말 쓴 책이 꽤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 일단 그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갑니다. 4번째입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우리 거기 있는 4번째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게 시험에 꽤 많이, 그 제목 자체가 시험 나와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뭐냐? 이런 거요. 보니까 첫 번째 계절적 경기 변동도 있고, 두 번째 무작위적 경기 변동도 있을 것이고, 무작위라는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 규칙적이 뭐예요? 이게 순환적이 규칙적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세 변동. 추세 같은 말이 뭐냐? 장기적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얘들은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좋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순환적, 즉 규칙적 경기 변동이 뭐냐? 이런 거요. 이렇게 사이클 변동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잘 알지만 이와 같이 뭐 경기가 좋은 걸 가지고 다른 말로 호경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상향이란 말 쓴답니다. 또한 야채 후퇴란 말은 그냥 같이 공통된 용어로 쓴답니다. 그다음 불경기 대신 뭐 있을 때에 따라 하향시장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회복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순환적 변동이고, 요건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 이런 거 아닙니까? 방학 때만 되면 대학 근처는 불경기다. 연말 연시 호텔 등은 항상 호경기다. 어떤 봄마다 가을마다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계절적입니다. 그다음 무작위 뜻하지 않는 사건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뭐 있습니까? 정부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무작위적 또는 다른 말로 불규칙적 경기 변동 속에 포함된답니다. 그 다음 추세 변동은 보통 30년, 50년마다 올 수 있는 변동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재개발. 그리고 보통 재개발은 거의 다 한 30년, 길게는 100년마다 오거든요.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추세 변동 또는 장기적이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냐는 건데, 자, OX 문제 있죠? 자, OX 문제 보니까요, 8, 9, 10, 11이야. 8, 9, 10, 11.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그 형태입니다. 8번 보니까, 831 정책이죠. 그럼 물어보면 정책은 미리 예견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만 그 문제 해결해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말은 8번은 정부 정책은 뭐라고? 아니 거기 있는 이 8번에 있는 내용 핵심은 정부 정책은 순환적 경기 변동 이 말이지. 이건 아니죠? 뭐 써야 돼? 무작위 또는 불규칙. 자, 9번 갑니다. 방학마다 이건 뭐 있습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계절적이지. 10번 총부재 상한율은 불규칙이다 묻는 거지. 요거 맞는 거지. 그 다음 11번 봄마다 가을마다 올 수 있는 건 뭐라고? 봄마다 가을마다 계절적이죠. 그렇게 시험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론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특징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특징도. 그러니까 호경기일 때, 불경기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가끔 저희 자주 시험 나오는데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왜? 이건 너무나 쉽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만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요것까지가 우리 현재 경기 변동이 있는 설명 다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만 정리할게요. 책 내용. 123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부동산 경기 변동 개념에서 갈로 2번. 자, 갈로 2번에 보니까 첫째 줄이 키워드야.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 체킹. 그 다음에 뒤에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거 마시면 돼. 괜히 밑에 있는 협의가 뭐고 광의가 뭐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2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나있어요. 나와 있는데 예, 첫 줄 끝에 있죠. 수요 지표와 공급 지표. 그 다음에 셋째 주가 보니까 뭐 있습니까? 보조 쓰지 말고 근데 가격 변동을 써요. 가격. 물론 보조 지표로 가격 변동을 씁니다. 근데 그건 큰 의미 없어. 어쨌든 수요 공급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갈로 밑에 양갈로 1번 중심 지표 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급 앞에 있는 이 건축량 보지 말고 뒷장에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수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가격 변동. 또 양갈로 3번 이건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요. 물어보자 여러분들. 공실공가는 예? 공실공가는 여기 보세요.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급이지. 그 다음에 2번에 택지 분양 실적 이거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택지는 지금 땅이야 땅. 건물 짓는 요소라고. 공급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금융. 이거 수요지.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암기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는 수요 공급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우측 갑니다. 125페이지. 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제목 보면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갈로 1번 뭐 나왔어? 주기 나왔지? 주기 나오면 답 뭐 해야 돼? 네? 아니,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일단 생각해야 돼. 주기는 그게 중요한 얘보다 얘가 길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만 줄 딱 끊으면 될 거 아니야. 2배는 난 모르겠어. 일단 어쨌든 긴 거야. 그 다음 갈로 2번. 자, 다시. 요거 물었잖아. 진폭은 항상 비교할 때 누가 비교해야 돼? 경기보다도 크다. 그지? 예. 자, 갈로 3번. 신한국면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추식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이거 말이 좀 이상해서 나는데 이런 행과 순환을 좀 구분하셔야 돼. 우리 책을 보니까 행과 순환 전혀 구분 안 돼 있어. 1번은 주식,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이 아니라 뭐 써야 돼? 전순환적 써야 되지. 전순환적. 순환과 행은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또 부동산 경기는 뒤에 뭐 써야 돼? 후행 대신 뭐 써야 됩니까? 후순환적 써야 되지. 후순환적.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통상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뭐요? 후행법을 빼버리고 후순환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이를 부분별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 일반 경기에 대해서 뭐 한다? 역행 대신 뭐 써야 돼? 그렇지, 역순환.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좀 보고 생각하시라니까, 진짜. 역순환적이지? 역순환한다. 상업이나 공장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동행 대신 뭐요? 네, 동시순환한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5번 요거 묻는 거, 요거. 회복은 느리지만 호텔은 빠르다 묻는 거지.
그죠? 회복은 느려지만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여튼 우경사, 자경사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대칭 구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척이 훨씬 더 급경사입니다. 그 말인데 그 말 가지고 우경사, 자경사 의미가 없다고. 예? 자척, 경사, 우척이 더 급경사예요. 이게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그런데 6번 잘 보셔야 돼. 일반적 부동산 경기는 후 순환한다. 그러나 선행, 병행, 역행, 독립적일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지. 여기 보세요.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다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지만 때에 따라 뭐 있으면 일반 경기와 서로 비교할 때 선행과 병행과 그 다음에 후행과 역행, 독립적일 수 있다. 요거 말하는 게 말뜻이.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 불명확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번, 6번. 자, 6번, 갈로 6번 갑니다. 자, 6번에 1번 갑니다. 키워드 뭐예요?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고 용도별로 다르다 묻는 거지.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바로 연결하면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설명된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가서 자, 큰 4번은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별 특징은 나중에 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일단 우리 책은 요거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니까 거미집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항상 요거를 굉장히 잘 내는 친구가 있어. 걔가 출제는 더 가면 할게요. 더 가면 할게요. 자, 일단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 중량이 빠져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얘가 지금 도망갔어. 어디 있냐? 이거 지금 없죠, 그죠? 그죠? 안 본 것 같아. 본 기억납니까? 없죠, 그죠? 하여튼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 분명히 시험에 꽤 많이 난 지문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경기 변동은요, 틀려지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그저 내가 그냥 가져갈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이건. 그래서 이건 꼭 가져가는데 딱 보니 별로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딱 4개는 테마가. 그죠? 4개는 충분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3편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 할게요.